안녕하세요. 우리 알셀파 친구들, 여러분들의 기말 시험을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는 도시락국어 은나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떠다 보니까 벌써 기말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말 시험 잘 보셔야 겨울방학이 즐겁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게다가 우리 2학년 2학기를 그러니까 2학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서 우리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조금 더 기분 좋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리고 혹시 저와 기말 시험으로 처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OT 듣고 오시고요. 간단하게 일단은 우리 이 수업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예쁜 선생님이 만든 예쁜 교환 필요하거든요. 미리 뽑으시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이렇게 답을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렇게 미리 적어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한번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특히나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수업 때는 얘기 안 할 거거든.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일단 교환 뽑고 문제 한번 체크하시고 1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우리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 3단원 나의 말을 들어줘. 자, 들어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자, 이게 두 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학의 창작 의도라고 해서 가난한 사랑 노래와 박시전 시와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작품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여기 딱 보기에도 제목 자체가 문학의 창작 의도잖니?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온다? 이 창작 의도가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자, 창작 의도. 그래서 이 노래의 창작 의도, 이것의 창작 의도, 뭐 소통 맥락은 함께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창작 의도 시험에 꼭 나오고요. 제가 이번 수업 때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얘기를 안 할 거지만 우리 이거 기본 강의 아니잖아. 그치? 시험 특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해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이 박시전에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세요. 박시전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어휘들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스스로 좀 점검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의하는 글쓰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는 내용으로 우리 학생들이 쓴 건의문을 한 편 볼 텐데요. 그래서 이 건의하는 글의 특징들 있지? 요 건의하는 글은 우리 지금까지 뭐 소설, 시 이런 거 수필 많이 배웠지만 건의하는 글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하는 글이라고 하는 갈래적인 특징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건의하는 글의 이런 갈래적인 특징들 요것도 조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방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우리 시험에 나올 거 이거 알겠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단원 1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그런 시였었죠. 그래서 보면 자, 1행부터 3행까지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해서 여기에 주된 정서가 외로움이었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이건 뭐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 가난한 나에게 이런 것들은 사치야. 뭐 이런 현실 인식까지 하는 이러한 정서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래서 시의 짜임 보면 이런 것들은 뭐야?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 정말 인간적인 감정인데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된 정서가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감정?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서는 서글픔과 안타까움이고요. 세세한 정서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 말하는 이의 처지 정말 중요하지.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올 거야. 여기 내가 포인트라고 붙여놓는 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웃의 한 젊은이, 즉 이 시의
부제가 뭐였어? 가난한 사랑 노래 다음에 부제로 나오는 게 한 이웃의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아하, 여기 말하는 이는 누구야? 이웃의 한 젊은이고, 이 젊은이는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도시에 와서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해. 자, 그래서 이 가난으로 인해서 삶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로움, 두려움, 사랑 뭐 등등등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제한당하고 있는 이러한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라니의 처지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자, 요거 당연히 시험 나오겠지? 내가 아까 뭐 나온다고? 창작 의도는 시험에 100%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해 두시면, 자, 일단 이 당시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 자체 요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 도시화가 막 시작되던 단계야.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 보면요,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던가 또는 70년대를 의미하는 거 있었지? 통행금지를 알리는 그런 소리라, 2점 치는 소리 같은 통행금지를 알리는 소리라던가 메밀묵 사료 소리, 방범대원의 호루라기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1970년대의 사회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 그냥 70년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땠냐? 눈부신 경제 발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소외된 도시 노동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정말 착취당하고 있었던 소외된 도시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 시인은 이러한 도시 노동자들을 이런 가난하고 열악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뭐였냐면 창작 의도 바로 이건데, 70년대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던 이러한 젊은 노동자들을 뭐 하고 싶었던 걸까?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썼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진실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염원과 회복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심지어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제한당해야 되는 이러한 한 젊은이를 통해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서술형으로도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알겠지? 반드시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정리 간단하게만 보면 일단 뭐 시고요. 그리고 감각적, 여기 이따 감각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다 밑줄 쳐 놓으시고, 자, 주제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아픈 사랑과 외로운 삶. 그래서 부제 뭐라고요? 한 이웃의 젊은이를 통해서, 이 부제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창작 의도를 알 수 있다. 그 젊은 노동자를 위로하고 인간적인 삶의 회복 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창작을도 알 수 있었고요. 가난한 젊은이의 슬픈 현실을 통해서 사회 구조의 모순, 그치? 이 청년은 어떻다고?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삶까지 제한당할 정도의 가난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되겠고요. 또 하나, 가난하다고 해서 뭐 그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는 거 다 무슨 법이라고? 다 서리법이라고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서리법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 서리법을 활용한 구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염원, 회복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각적이고 청각적, 촉각적 심상 등 감각적인 시어, 감각적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심상들을 썼을 때 감각적이라고 했었지? 이런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이의 감정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특징 3번째, 4번째 부분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요. 여기들도 이렇게 기억 잘 해두세요. 알겠지? 이런 감각적인 시어 때문에 감정을 고조시킨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정리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틀린 부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이의 처지와 창작 의도는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역시나 문학의 창작 의도에서 고전 소설인 박시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시전은 우리 구성 단계별로 내용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다라고, 긴 소설들은 항상 구성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발단에는 어떤 내용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는 데 좋거든. 일단 발단 부분에는 20애기 박씨와 혼인을 했는데 용모가 박색이 뭐야?
정말 못생긴 거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못생긴 걸 알고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발단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 씨는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와 당을 지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뭔가 별채에서 10인 개와 함께 살고 있죠.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 박 씨의 비범한 능력, 박 씨가 좀 못생기긴 했지만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비범한 능력 간단하게만 어떻게 정리해보면, 하룻밤에 이상공의 관복을 지어냅니다. 이상공은 누구야? 이시백의 아빠 박 씨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이상공의 관복을 지어냈고요. 자, 무엇을 예견해? 미래의 불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피와 당, 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별채를 얘기하는 거야. 피와 당을 짓고 신기한 재주로 나무를 미리미리 키워놔요. 이 나무가 나중에 청나라의 병자호란 때 그 용골대와 싸울 때 얘가 좀 혁혁한 공을 보이죠? 그리고 천리마를 한눈에 알아보고 중국의 사신이 올 것을 예견해서 비싼 값에 천리마를 팔았음. 그러니까 되게 볼품없어 보이는 말을 하나 사가지고 얘를 잘 키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볼품없는 말이야. 하지만 박 씨는 뭔가 앞날을 내다본 눈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범상치 않은 그냥 볼품없는 말이 아니라 천리마인 것을 미리 알아보고 사서 나중에 중국 사신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라는 거고요. 또 예지몽을 꾸면서 신비한 연적을 얻어서 이시백이 장원급제하도록 도왔다라는 내용도 기억나죠? 이때 우리 이시백한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잠깐 좀 여기 피와 당으로 좀 모시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시백이 어디 안 여자가 막 이러면서 성격 되게 더러운 모습 보여줬었죠? 기억나지? 자, 그리고 여자가 다니기에 험한 금강산길을 도수를 부려서 며칠 내에 아주 금방 다녀왔고요. 또 둔갑수를 부려서 결국에는 요거지. 뭐야?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못생겼는데 허물을 벗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절세의 가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 자, 또 도수를 불어서 우리 아까 피와 당에서 키웠다는 그 나무들 있지. 나무들을 군사로 변하게 하고 나뭇가지와 잎을 깃발과 창칼로 변신시켜서 어쨌든 청나라 군사와 싸우게 만들고요. 구름과 안개를 자욱하게 해서 지척은 가깝고 먼 곳이야. 가깝고 먼 곳을 구별하지 못하게 누구한테? 그 청나라 군사들이 여기가 가까운 곳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도수를 부리는 대단한 그런 여자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다가는 역시나 포인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올 거야. 우리 앞부분에 물론 박 씨의 비범한 능력 이런 거 우리 참 비범한 능력 플러스 우리 여기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 되게 많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뭐라고 하니? 우리 전기적인 특성이에요. 전기적. 자,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 이야기들을 전기적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물론 이 이야기가 전기적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창작될 당시에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성은 재주가 있어도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상공, 즉 이 박 씨의 시아버지인 이득춘이 맨날 이 박 씨를 보고 얘기하잖아. 네가 정말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즉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능력이 특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회 진출할 수 없었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항상 낮았고요. 그리고 남성의 일에 여성이 참견할 수가 없었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잠깐 와보시라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랬더니 어디 안 여자가 이리 오라 가라 하냐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 나왔었잖아요. 그치? 또 남성의 입신양명. 자, 입신양명은 뭐라고?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고 하는 유교의 어떤 사상인데, 즉 남편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야. 성공. 어쨌든 남성의 성공, 자신의 어떤 것보다 남편의 어떤 성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었고요. 남편이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었어요. 자, 맨날 이시백이 박 씨를 구박할 때마다 우리 박 씨는 항상 어떻게 그냥 다 내가 못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다른 예쁜 부인 얻으시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다. 그리고 또 여성은 친정에 자주 갈 수가 없었고요. 항상 누구의 허락? 이런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만 친정에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 근데 딱 보기에도 지금 다 대체로 어떤 얘기들 하고 있니? 여성의 사회적 지위, 남존여비, 그치? 남성은 뭔가 존중받고 여자는 비천한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전개 부분에서는 이시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 씨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장원급제를 했고, 박 씨는 드디어 이제 허물을 벗고 절세 가인이 되게 됩니다. 절세 가인은 완전 예쁜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우리 영웅의 일대기 구조, 사실은 이 박시전은 어떻게 보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뛰어난 능력, 우리 박씨의 비범한 능력 있었지? 이러한 것들, 또 고난을 당해. 영웅은 항상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애군 때문에 얼굴이 박색인 채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라는 게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난 재주로 공을 세운다. 역시 자기 어때? 고난을 극복하는 거 뭐야? 허물을 벗은 거죠. 예뻐지면서 뭔가 뛰어난 재주로 공을 세우는, 특히나 이 병자호란 때 뭐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 박 씨의 변신 볼게요. 박 씨 변신도 별표. 자, 박 씨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물을 벗는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물론 전기적인 특성이야. 비현실적인 일이죠. 자, 박 씨의 애군이 끝나고요. 바로 개인적인 삶에서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중심이 박 씨의 가정사, 즉 박 씨의 어떤 개인적인 면에서 어디로?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즉 개인적인 삶, 뭔가 막 시댁에서 구박받고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얼굴이 예뻐지면서 시댁에서의 구박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어떤 또 갈등이 생기냐면 사회적 문제,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병자호란.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위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청나라가 침입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인조, 이시백, 용골대, 임경업, 김자점 등 실제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시백 같은 경우 박씨 남편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실존 인물의 등장은 소설의 사실성을 높여줘요. 오, 진짜 있었던 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구적인 인물은 박처사, 박씨의 아버지지. 박처사나 박씨 같은 인물들은 소설의 흥미를 높여주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주제의식은 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특히나 우리 여기 뭐 인조, 이시백, 용골대, 이 용골대가 누구라고요? 용골대가 바로 이 청나라의 장수고요. 여기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 뭐 나라 팔아먹은 놈, 뭐 이런 식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서는 어쨌든 청나라가 침입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우리 박 씨가 비범한 능력으로 이 용골대 동생이 누구였니? 용울대였어요. 그래서 이 위기 부분에서 용울대를 박 씨가 혼내주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죽인다? 표현 좀 그러네. 어쨌든 죽였어요. 그치? 그래서 용울대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박 씨가 비범한 능력으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피하당으로 온 용울대 있지. 용골대를 박 씨가 비범한 능력으로 물리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협소설 같은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그런 부분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 이 장면 뭐라고 했었니? 이 장면. 우리 청나라와의 병자호란이 아주 우리 정말 개박살이 났잖아요. 우리 이런 안 좋은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박살이 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이렇게까지 너무 비참하게 정말 굴욕적으로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저놈의 남자들 맨날 자기들이 잘났다고 우리 무시하더니 이렇게 청나라한테 번번이 깨지고 이러면서 이 박씨라는 여자는 오히려 어때? 박씨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거든. 그래서 자, 여성 주인공의 의미가 뭐냐? 바로 박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 의미가 조선의 남존여비 관습을 비판해요. 그렇게 무시하더니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누구를, 이런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질타하는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네들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했냐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여성 영웅을 통해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을 대리만족시켰다 라는 이러한 여성 주인공의 의미도 역시나 여러분들 요거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포인트로 좀 잡을게.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요. 박씨는 국난을 평정한 공으로 임금으로부터 정경 부인의 칭호를 받게 되고 20회과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시험에 100% 나오는 거 창작 의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당시 시대 상황을 일단 먼저 보면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정말 많은 백성이 죽게 됐어요.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백성이 죽었고요. 또 전쟁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끌려갔고, 또 청나라에 많은 것들을 착취당해. 뭐 재물이라던가 뭐 곡식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착취당하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시기였는데, 자, 소설 속 상황은 뭐야? 그러니까 이때 뭐야? 우리 정말 굴욕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인조, 당시에 인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청나라라고 하면 사실은 뭐라고 했니? 약간 좀 이렇게 북방민족이 되게 막 못 살고 막 멍청한 약간 유목민족 같은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에게, 칸이라고 불리는 왕에게 어때? 이렇게 세 번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절을 하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굴욕적인 전쟁의 패배인데 소설 속의 상황은 어때? 실제는 굴욕적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박씨가 용골대를 물리쳐서 항복을 받아내는 이러한 손실과 소설이 좀 다른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창작 의도야. 병자호란에 패배한 상처를 이런 문학작품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보여주는 거고, 남성들의 무능력을 질타하면서 억눌려 살았던 여성들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패배한 상처를 보상받고자 했다. 또는 민족적 자존심을 치유하려 했다.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들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여성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려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핵심 정리는 고전 소설이고요. 자, 뭐 서사, 영웅, 전기적, 여기 전기적을 다시 한번 밑줄 쳐놓으세요. 전기적,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전기적이라고 하고요. 자, 배경은 조선시대 이 병자호란, 인조 때라는 거, 인조왕 때 있었던 일이고, 주제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인 기상과 재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징은 실제 역사와는 다른 사건 전개, 그치? 용골대에게 항복을 받는 실제 역사와는 이런 다른 전개를 통해서 청나라에 복수하고자 했던 당대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고, 또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통해서 조선시대 억압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소망을 또 대신해서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단원 두 번째, 건의하는 글쓰기 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의하는 글쓰기, 건의하는 글의 갈래적인 특징 반드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이 글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글에서 문제 상황으로 꼽고 있는 게 뭐니? 바로 학교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문제 상황으로 꼽고 있고요. 그러면서 건의하는 글을 누구에게 쓰려고 하는 거야? 우리 학교 친구들 아니면 누구에게? 바로 교장 선생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보자. 왜 교장 선생님을 건의 대상으로 삼았냐? 바로 학교 측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장 선생님께 했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우리 항상 뭐 생각해야 되니? 자, 이 건의문은 독자가 정해져 있죠? 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뭐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살펴봤다. 뭐 이런 거고, 해결 방안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요런 것들. 문제 상황이라던가 건의 대상 선정이에요. 특히나 요거 시험 정말 잘 나오니까요. 요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해결 방안은 일단 첫 번째 반별 음식물 쓰레기통을 마련하면 이 처리비가 좀 절약이 되고요. 또 급식 지도 및 환경교육 시행, 식단의 다양화, 또 음식물 쓰레기통 없는 날 지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급식 방법 개선, 뭐 음식 양을 선택한다거나, 뭐 추가 배식이 가능한다거나, 양심 저울과 뭐 음식물 쓰레기 양 변화 도표 마련, 뭐 이런 것들. 또 음식물을 남기면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뭐 한다? 자진 기부한다. 또 하나 빈 그릇 운동을 펼쳐가지고 학교 음식물 쓰레기 양을 뭐 줄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자진 기부라던가 빈 그릇 운동 이런 것들은 누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들은 다 어때 좀 제도적으로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 일단 이것도 별표. 완전 별표 반드시 암기.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 자, 즉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때 고려할 점이야. 즉 내가 문제 해결 방안을 했는데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 막 건의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합리성도 없고 수용 가능성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치? 이 내가 무엇인가를 건의할 때는 나름 그것이 합리적, 누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성을 가져야 되고 또 수용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결국 문제 해결 방안은 학교와 학생 측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학습과 창의학습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 유치진의 소라고 하는 극본 봤었죠? 희곡.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 뭐 주제소라던가 이런 걸 순사 이런 걸 통해서 일제강점기임을 뜻하고요. 당시에 그 소설 속에 드러난 상황을 좀 보면 비 때문에 일본인에게 팔려갈 상황에 놓이는 귀찬이 또 소작료를 밀린 국선회 이런 걸 통해서 아 당시에 우리 농촌이 굉장히 가난했구나 궁핍한 농촌 현실을 알 수가 있고 또 만주로 돈을 벌러 떠 가고자 하는 개똥이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니까 너무 일제 수탈이 심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만주로 뭔가 유랑하는 농민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런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나 창작의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수탈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우리 농촌의 모습을 고발하는 게 바로 창작 의도가 되겠고요. 자전거 통학대책 이거 뭐야? 이거 건의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점은 학교 주변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치?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학교 측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학생 측은 아니다. 학교가 관공서와 협의해서 안심하고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거 제목이 달렸네. 이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우리 고전 시 하나 배웠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파리 는 어때? 조선 후기의 하층민이야. 그래서 지방 권력자들에게 괴롭힘과 수탈을 당해야 됐던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 두꺼비는 얘들을 착취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자 그들을 수탈했던 중간 권력층으로 지방 관리를 의미하고요. 여기 백송골은 뭐야? 백송골은 약간 독수리 같은 과라고 했잖아. 자 두꺼비에게 독수리란 무서운 존재죠. 두꺼비보다 높은 지위를 지닌 권력층으로서 중앙관리를 의미했다라고 해서 파리, 두꺼비, 백송골이 의미하는 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 내용 한번 정리해 봤는데 워낙에 문학 작품들이 좀 많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박시전에 나오는 어휘들 있었죠? 요거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아까 뭐라고 했니? 교환 미리 풀어놓고 나와 수업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우리 살짝 한 1분만 봐도 될 거야. 1분만 한번 슬쩍 이렇게 돌려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4단원 정리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